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국 군인들이 한국 법원에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 법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7일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100만 원, 미화로 약 17,500달러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씨 등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각각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민간단체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소속 원고 소송대리 변호인단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첫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북한과 김 씨 일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정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이정표적인 판결을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씨와 노 씨는 재판에서 50년 가까이 이뤄진 장기간의 불법 행위는 인권 말살적이라며 북한이 원고 1인당 6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강제노역 피해를 본 시기에 통치자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자손인 김정은 위원장이 채무를 상속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 비율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금은 원고 1인당 2,246만 원이라며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해 6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하고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번 1심에서 인정했습니다. 재판 직후 한 씨는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 한국 정치권이나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아 섭섭했다면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받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북한이 여전히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 문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생존해 계신 국군포로 분들이 많게는 한 500명, 작게는 300명 내지 500명이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 포로를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군 포로 중에 80명 정도가 자기 힘으로 오로지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하셨습니다.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이어 앞으로 국군포로들은 한국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측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경문협이 북한 조선중앙TV 등에 대해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 원을 법원에 공탁 중이라면서 이 공탁금 출금 청구권의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 이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임종석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으로 지난 2005년 12월 북한 내각사나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의 한국 내 저작권을 위임받았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주요 공안기관 2곳을 처음으로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기관을 포함한 영국의 제재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제재가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7일 영국 하원에서 영국의 첫 독자적 인권 제재법인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을 발표했습니다. 라브 장관은 이어 이 법을 통해 전 세계 가장 최악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할 것이라면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가담한 제재 대상으로 북한과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 국가에 개인 97명과 기관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암살과 비사법적 살인,
고문을 비롯해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 노예제도와 강제 노역 등 3가지 주요 인권 유린에 관해 영국이 독자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4개 국가 중 기관이 제재 대상에 오른 유일한 국가로 국가보위성 7국과 인민보안성 교화국 2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라부 장관은 제재 대상 기관 2곳 모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they also include 2 organisations bearing responsibility for the enslavement, torture and murder that takes place in North Korea's wretched gulags, in which it is estimated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prisoners have perished over the last 50 years. 라부 장관은 또 이번 제재 조치는 독재 정권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에게 강력하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정부는 이처럼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제재 대상자들에게 영국 은행을 통한 자금 송금과 관할권 내 수익 창출 활동 금지 등 강력한 법적, 경제적 제재 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The regulations will enable us to impose travel bans and asset freezes against those involved in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라부 장관은 또 이 같은 표적 제재는 제3국 공조가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간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등 주요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6일 마이크 폼페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 체제는 미국과 영국 2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국제 인권 체제가 세계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증진할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경제적 수단을 영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의 미국과 국제금융체계 접근을 거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동맹국, 동반국들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뉴스 지다켬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를 확실히 하기 위한 미한동맹 강화 의미가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건 부장관의 이번 주 방안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임무는 강력한 동맹 유지라면서 향후 불확실성의 시기에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기 위함이란 겁니다. To try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in sync on some critical issues. To try to keep the allies together despite strong efforts by North Korea to intimidate South Korea and perhaps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allies. 아이논 전 특보는 그러나 비건 부장관이 올해 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 역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미국은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의 실무그룹 회담을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반복적으로 거부해왔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발표한 담화문을 볼 때 북한이 실무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비건 부장관의 방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모든 사안, 특히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껄끄럽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추측이 많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같은 사안은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비건 부장관이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 간 대북정책 소통 채널인 미한 워킹그룹에 관련해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이번 방안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즉 FFVD를 위한 조율을 더 강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And I hope that this is something that Mr. Began and Mr. Lee will reinforce when they meet this week, because it is really critical that the ROK-US alliance be synchronized and transparent with both sides as to the strategy going forward. 아이논 전 특보는 비건 부장관의 방안에 앞서 국무부가 FFVD를 언급한 건 기존의 미국 입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의 중간 단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뜻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군이 최근 태평양의 미국령 웨이크 섬에서 대규모 활주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영내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분석 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지난달 30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면 이 섬엔 현재 대규모 활주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초 시작돼 현재 개보수를 거의 마친 상태로 화물을 싣고 비행기 방향을 틀기 위한 구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크 섬은 미국 하와이와 일본 사이에 위치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요충지로 미국은 지난 2017년 국방수권법에 웨이크 섬 지원시설 확충 예산 1,117만 달러를 반영했으며 최근 7년간 약 2억 달러를 시설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웰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과 중국 등 영내 적성국들이 실전 상황에서 괌과 하와이 주요 공군기지를 타격하는 것에 대비한 전략적 차원의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료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이 상당하며 특히 수감자나 강제 노동자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의학도서관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는 최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3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공중보건법에 따라 종합적인 무료 진료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본인 부담 지출이 만연해 정치, 경제적 위치에 따라 의료 접근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인 부담은 약과 의료품, 의료 상담, 의료시설에 머물 때 발생하는 식사나 난방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민들은 비공식적인 약국에서 약과 의약품을 구입한 비율이 60.5%, 노점에서 구입한 비율은 4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공분배 시스템이 의료 지출 수입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7.1%에 그쳤고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31.9%는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의료 전문가나 개인에게 뇌물을 줘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체포나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엔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금액은 총 3,400만 달러 수준으로 국가별로는 스위스와 한국이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6일 발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올 상반기 대북지원 금액이 약 742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603만 달러, 이어 러시아와 스웨덴, 캐나다 순이었습니다. 또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러시아와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등 4개국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사업에 총 530만 달러를 지원했고 WFP는 지난 2일 실제 집행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지난해 현황 자료에서는 한국이 900만 달러를 지원해 가장 많은 지원액을 기록했고 스위스가 863만 달러로 2위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